안녕하십니까. 이성수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지난 주말 사이에 이건희 회장,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별세 소식이 정말 급작스럽게 찾아왔습니다. 자, 한국 경제에 큰 획을 그은 이건희 회장의 별세 소식에 뉴스 창들이 가득 이건희 회장에 대한 뉴스로 가득 채웠는데요. 자,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주식시장 관점에서 이건희 회장의 별세 소식을 보게 됐습니다. 자, 그 이유는 삼성그룹의 주가에 직접적인 어떤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한국 증시의 시가총액에 있어서 자, 5분의 1 내지 4분의 1을 차지하는 삼성그룹의 계열사 주가 문제는 결국 한국 증시에 큰 그림에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좀 이런 이야기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이건희 회장의 별세 소식은 한편으로는 한국 증시의 역설적인 장기 변곡점이 되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제 급작스럽게 이건희 회장의 별세 소식이 뉴스로 타전이 되었죠. 그런데 저는 그 이건희 회장의 뭐 여러 가지 일대기 이런 뉴스들도 같이 보면서 이 생각도 함께 했습니다. 자, 최근 몇 년 동안에 혹은 꽤 오랜 기간 동안에 삼성그룹의 경영 승계 과정 참으로 시끌벅적했죠. 생각해보면 이러한 현상들이 비단 삼성뿐만 아니고 제법 큰 상장 회사인 경우 경영 2세, 경영 3세에게 경영권을 넘겨줄 때 시끌벅적한 일들이 꼭 생기게 됩니다. 자, 그 이유는 경영 승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분 승계인데 이 지분 승계란 것이 결국 주식 아니겠습니까? 이 주식을 제대로 승계 받아야지만 제대로 된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오너가 야 아들 너 이제부터 너 여기 이제 부회장해 했다고 해서 경영 승계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분이 취약하게 되면은 그대로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쫓겨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핵심 계열사의 주식은 자, 경영 2세나 경영 3세가 아버지나 뭐 어머니한테 직접 증여를 받거나 또는 장내 매수를 통해 가지고 지분을 늘리고 혹은 여러 가지 좀 이제 편법적인 방법들이 많이 동원되기도 했죠. 합병, 분할, 또 다시 뭐 합병 뭐 이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법적인 충돌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결정적인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핵심 계열사의 주식이 쌓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경영승계 과정에서 핵심 계열사의 주식을 최대한 많이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러한 지분 승계 과정이 오너의 별세 소식이 확정이 되게 되면요. 그 순간부터 해서는 지분 승계 과정이 강제로 마침표가 찍히게 되고 그 이후부터 해서는 상속의 과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자, 어제도 그랬죠. 뉴스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뭡니까? 자, 이 경영을 승계받을, 지분을 상속받을 이재용 3남매의 상속세가 10조 원에 이르지 않겠느냐. 그런 분석 뉴스들 계속 쏟아지고 있죠. 자, 이 부분, 지분 상속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의 사망 전후 플러스 마이너스 2개월의 주가를 바탕으로 해서 상속가액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자, 이러한 현상이 있어요. 보통 이제 오너가 사망하게 되면은 지난번 한진가에서도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만 주가가 한번 튑니다. 학습 효과 때문에 어떤 오너 또는 경영 승계하는 경영을 물려줘야 되는 그 오너가 별세하게 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주가가 급등하게 됩니다. 이런 학습 효과가 있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반등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주가 급등을 원치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어떤 좀 작은 회사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어제 오너가 별세하셨는데 그 이후 2달 동안 주가가 뭐 예를 들어서 뭐 10배 올랐다. 그러면 이거 상속세 어마어마하게 나올 거 아닙니까? 자, 이게 이제 충돌을 빚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 제가 지금 제 어깨 뒤로 지금 숨겨져 있는데 그림이 제대로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잠깐 한번 이렇게 슉 옮겨 볼까요? 예. 자, 보시게 되면 자, 오늘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들의 주가, 이게 오전에 캡처한 건데 제법 큰 상승세가 나왔습니다만, 요게 또 한편으로는 학습 효과 때문에 치고 올라간 게 있지만 또 이것을 원치 않은 무언가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한동안 2달 동안은 좀 특히나 삼성그룹 계열사 주가 같은 경우 혼란 속에 들쑥날쑥 시끌벅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런데 이 2달여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상속가액이 확정이 되게 되죠. 자, 그러고 나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후부터 해서는 어떤 꼼수가 있다 한다면, 이건 확실한 건 아닙니다. 만약에 있다 한다면 더 이상 필 이유가 없어지게 돼요. 왜냐면은 이제 상속에 대한 금액이 모든 게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 이 시점부터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이제부터는 상속세를 내야 됩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이재용 부회장뿐만 아니라 이제 그 남매들이 연부 연납 형태로 이제 나눠서 낼 가능성이 높겠지만, 자, 한꺼번에 내긴 좀 어려울 가능성이 크겠죠. 한꺼번에 내든 연부 연납으로 내든 본인이 이제 상속받을 그 지분의 가치가, 주가가 올라가 주었을 때 여러모로 유리해지게 됩니다. 당장에 상속세를 납부할 재원 확보에 주가가 올라갈수록 유리해지게 되기 때문이죠.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 팔아서 그거 가지고 일부 상속세를 낼 수도 있는 거고, 혹은 주식담보대출을 받아가지고 상속세를 납부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때 평가 금액이 클 때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가 있겠죠. 어쨌거나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이전까지 경영승계, 지분승계 과정에서 만약에 보수적인 회계가 적용되어 있었다면 핵심 계열사들의 주가가 보수적인 회계로 인해서 주가가 눌려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보수적인 회계에서 약간 그래도 이제 풀어주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전 같으면 이건 이익 아니야, 그냥 버리고 막 했던 게 이익으로 잡히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사의 이익이 증가하니 주가가 장기적으로 올라가게 되죠. 여기에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또 어떤 정책들이 있겠습니까? 주주 우선 정책들이 계속 늘어나게 되겠죠. 예전 같으면은 주주님 오시면은 주주총회에서 쓸모없는 얘기하면은 그냥 내쫓고 그러더라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주를 감싸 안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주님들이 뭔가를 요구한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배당 더 늘리겠습니다. 자사주 매입 늘리겠습니다. 자사주 매입 소각하시라고요? 물론이죠.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주주 우선 정책이 늘어나게 될 겁니다. 이건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형성이 되겠죠. 자, 그 외에 경영승계가 완료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사내 정치 측면인 면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새롭게 회장이 되신, 오너가 되신 그분이 무언가 내가 취임해서 뭔가 잘 하고 있다라는 것을 잘 이렇게 보여주고 유세를 해야 그래도 이제 회사에서 체면도 쓰고 회사 내부 정치력도 커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와 함께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자, 아마 차후에 이상하게도 회사의 좋은 소식들이 덜달아가 아니고 덩달아 늘어날 가능성도 분명 많을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핵심 계열사의 주가가 올라가는 그러한 장기적인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에 장기적인 측면에서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지분 상속 과정에서
어쨌거나 상속세를 내고 막 이러다 보면은 출혈이 분명 발생할 겁니다. 지분을 내가 원치 않은데 막 매각해야 될 수도 있고, 아, 여기 있는 거 빼서, 아, 저기 세금 내야 되는데,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분명 지분 구멍이 생길 텐데, 그 구멍을 노리고 헤지펀드의 공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헤지펀드의 공격이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한편으로는 그 헤지펀드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새로운 경영진들 또는 새로운 오너 입장에서는 지분을 추가 확보하거나 우군을 확보해야 됩니다. 자,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주가에는 악재일까요? 호재일까요? 예. 우리나라 이거 삼성을 공격하는 건 이거 나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자, 주가 측면에서는 호재입니다. 이게 역설적인 호재입니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예, 주가의 긍정적인 부분, 주가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이, 발생하면서, 우리가 앞서 언급드렸던 재료와 엮이면서 장기적인, 예, 삼성그룹 계열사의 주가가 슬금슬금 올라가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짐작을 해보게 됩니다. 자, 생각해보면 삼성그룹주들의 시가총액이 우리나라 시가총액의 4분의 1 내지 5분의 1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2014년에 이건희 회장께서 건강 악화로 인해서 정말 우리 이분이 살았는지 돌아가셨는지 설설설 여러 가지 이야기만 있었을 뿐 몰랐잖아요. 이 과정에서 지분 승계를 위해서 여러 가지 시끌벅적한 일들도 많이 있었고, 이로 인해 가지고 확실한 것은 국내 한국 증시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 관점에서 볼 때 디스카운트 요인이 됐습니다. 지분 구조가 투명하지 않다. 그래서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했던 삼성그룹의 계열사들의 모습이 몇 년간 지속이 됐습니다. 단적인 예로 삼성전자가 만약에 미국에 있었다면 지금 주가보다 더, 예, 엄청나게 높았겠죠. 팡마가가 아니고, 예, F 대신에 S 넣어가지고 사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삼성그룹주들이 안 올라가다 보니 주가 지수가 상승하는데도 제한적이고, 그러다 보니, 예, 우리나라 증시 자체도 제대로, 예, 평가를 받지 못했던 것이 지난 6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우리 삼성 이건희 회장의 별세 소식이 경영승계, 지분승계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더 이상 무엇을 하고 싶어도 지금 이제 지분을 승계받을 이재용 부회장부터 해서, 예, 그 남매분들이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쓰기가 이제 어려워요. 더 이상 이제 어떤 방법을 쓸 수가 없습니다. 자, 결국은 장기적으로 한국 증시의 중요한 변곡점이 찍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시각은 단기적인 시각은 아닙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2014년 이후 2010년대 어떻게 보면은 오랫동안 한국 증시가 답답한 박스권을 그려왔는데, 그것이 이제 탈피되는 하나의 역설적인, 예, 트리거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조심스럽게라고 이야기 드리는 이유는, 예, 삼성그룹 이슈에 대해서는 또, 예, 많이, 예, 여러 가지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견이 많이 엇갈리기 때문입니다. 자, 한 가지 공지 안내 드립니다. 자, 이번 주 금요일에 저의 89차 정기 세미나가 온라인으로 개최됩니다. 많은 분들께서 신청해 주고 계신데요. 예, 더 많은 분들, 예, 신청 접수하시라고 오늘 월요일 증시 토크 후반부에 이렇게 남깁니다. 댓글 최상단과 영상 본문에 참여 링크 남겨놓도록 할 테니까요. 자, 우리 애청자님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주말 사이에 제가 커뮤니티 글에 제가 좀 몸이 안 좋았잖아요. 예, 대상포진 때문에 좀 힘들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많은 분들께서 힘 주시고 빨리 완쾌되라, 그렇게 응원의 힘 주신 덕분에 많이 컨디션 좋아졌습니다.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있긴 해요. 이게 1, 2주 만에 낫는 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예, 빨리
예, 스트레스도 싹 날리면서 컨디션 쫙 올려서 뭐 당장 내일이라도 증시 토크 정말 제가 힘차게 하고 싶은 얘기 쫙쫙 쏟아내면서 하고 싶습니다. 자, 우리 애청자님들의 응원, 사랑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 내일 증시 토크에서도 힘차게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